네, 피부과학과 화장품을 합친 이른바 더마 코스메틱 시장의 성장세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이 미용과 건강을 같이 챙겨주는 제품을 말하는데 하지만 효과나 기능 면에서는 다소 주의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화장품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제약사들도 진출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2015년 이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요즘 들어서 또 좀 많이 가세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습니까? 이제 보면은 누가 봐도 야 이거 약이다, 이 약 아니야? 이런 화장품도 있고요. 네. 모르고 사서 썼는데 봤더니 이거 제약사에서 만들었네 그런 화장품도 있어요. 네. 제가 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면 조금 생각나는 예. 네, 무언가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그렇죠.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네. 뭐 유명한 연고랑 좀 닮았네요. 네, 가정 상비용 연고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난 10월에 이 동일한 제약사에서 출시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입니까? 네, 제약사 화장품인 셈이죠. 예. 이렇게 소비자한테 친숙하고 높은 브랜드 이미지에 힘입어서 이제 제약사들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화장품은 어떤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죠? 네, 이거는 사실 이거랑은 좀 관련은 관련은 네, 없습니까? 네, 물론 이게 동일한 네. 원료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성분을 쓰지만 네. 이 이제 얘는 상처 치료 크림이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예. 제품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제품으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런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 의약품 이름이나 성분과 관련된 단어를 화장품 이름에 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 특정 약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유래가 동일한 원료를 쓴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예. 제약사들까지 뛰어들 정도로 이 시장이 좀 유망한가 보죠. 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라는 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생각보다 상당히 큰데요. 국내만 보면 2017년 더마 코스메틱 시장은 5천억 원에서 2020년에 8,700억 규모로 성장해 올해는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훨씬 더 큰데요. 2020년 약 554억 달러, 그러니까 65조가 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로 추정되며 오는 2025년에는 700억 달러, 그러니까 82조가 조금 넘는 82조 9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커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국내 제약사 화장품 현황에 대해서 저희 김예원 기자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명 온천수 성분을 담은 프랑스의 라로슈포제, 독일의 유세린. 2010년대 초반 국내 뷰티 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온 유럽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들입니다. 더마 코스메틱은 착한 성분의 고성능 화장품이란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클린 뷰티를 추구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시장에 진출한 국내 뷰티 업체들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부 고민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트러블 고민이 계속 심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과가 좋은 화장품을 찾다 보니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기준 더마 코스메틱 분야 매출은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도 화장품 업계가 주도하는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하면서 판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만 7곳 이상의 제약사가 신규 더마 브랜드를 론칭하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비교적 일찍 시장에 뛰어든 동국제약의 더마 브랜드 크림은 누적 판매 2,800만 개를 돌파하며 효자 제품에 등극했습니다. 저희가 그 원료 수집부터 그리고 가공을 해서 들어와서 주요 그 액기스 성분 만드는 것까지 다 저희 동국제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크게 성장했고 온오프라인몰 홈쇼핑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해진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제약사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앞세우는 전략이 필수란 지적입니다. 아직은 이런 그 초기 단계라 과학적인 데이터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만약에 이런 것이 데이터나 근거가 어느 정도 기반이 축적이 되어진다면은 나중에는 꽤 차별성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화장품 사업이 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만큼 제약사들은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국내 제약사들이 관련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약사가 파는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 지난해 매출 규모를 보니까 이미 뭐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내 제약사 화장품 브랜드 중에 이제 규모가 가장 큰 게 동국제약인데요. 이제 센텔리안 24 브랜드입니다. 이게 2020년에 1,054억 매출을 올리면서 히트를 크게 쳤습니다. 물론 정확한 올해 매출액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요. 한국경제TV 취재에 따르면 작년을 더 상회하는 금액이 나왔다라고 밝혀줬습니다. 네. 물론 모든 제약사 화장품 브랜드가 매출이 상승 추세인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렵다, 공개하기 어렵다. 아예 우리는 실적 공개를 따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는 조금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네. 화장품이 워낙 대체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표방을 해도 차별화에 성공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는 게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보다 외국 시장이 훨씬 큰 편인데요. 동국제약이나 동화약품, 지노맨 컴퍼니 같은 일부 제약사들은 해외 진출을 이제 확대하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매출 상승을 관련해서 조금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약사가 만든 제품은 화장품 업체들이 만든 것하고는 뭔가 좀 기능 면에서 분명히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네, 이 부분은 약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점입니다. 네. 이게 제품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국내에서의 더마 코스메틱이란 개념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제약사 화장품이 제약사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소비자들은 약간 이렇게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화장품도 비싼 원료를 썼다면 양만큼 기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딱히 고기능성이 아닌 일반 성분만으로도 화장품을 만든 다음에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광고하거나 마케팅을 해도 국내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유럽에서는 더마 코스메틱이나 또는 비슷한 개념으로 코스메슈티컬, 그러니까 코스메틱, 파마슈티컬이라고 하면 화장품으로 분류를 하지만 이들은 의약품처럼 임상 연구를 진행해야 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개발이나 생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마 코스메틱 혹은 코스메슈티컬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화장품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 화장품을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으로 관리를 네. 합니다. 그럼 화장품 전체에서 일반 화장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정한 물질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포함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이렇게 돌려보면 성분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 성분에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런 성분이 2%에서 5% 포함되어 있으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인정을 해줍니다. 또 레티놀 이런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사 화장품이라고 하면 일반 화장품에 비해 피부에 큰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제약사 화장품이면 뭔가 더 직접적인 의학적인 효과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네, 아직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애매모호해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관련해서 신교육 의지대학교 미용화장품학과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약사에서 출시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 효능이 있었던 부분들을 화장품 시장에 접목해 재료 시장을 많이 넓혔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깊다는. 화장품은 정의가 뭐냐면 피부의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화장품법의 1조 2항이에요. 계속 화장품의 피부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거가 뛰어나다고 그럼 이게 약이지. 네, 결국 제약사 화장품도 약이 아닌 화장품의 일종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제약사 화장품도 결국은 화장품이라는 거고 그렇지만 재료에 대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만큼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